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잘러 장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를 쓰고 있는 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한 안녕하세요.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저희- 지내고 있었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오늘 근황 토크와 뭐 할까 샤워하면서 생각했는데 네, 특별히 뭐 유의미한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좀 인상 깊었던 걸 얘기하자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우리 나온부 채널의 댓글이 너무나 정성껏 되게 좋은 메시지들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되게 감동받았고, 우리가 되게 탄탄하게 잘 오디언스 빌딩을 하고 있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가지고 그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 댓글 진짜 길게 적어주신 분 봤는데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진짜. 네, 맞아요. 저희 솔로 프리너 아. 분입니다. 원래 우리 기존 팬들이셨구나.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사실 이것도 좀 너무 욕심이지만 시작했을 때 더 빨리 채널이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도 좀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되게 탄탄하게 이렇게 되게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구독자들이랑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전 이게 초기 단계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제가 노코드 관련돼서 유튜브를 만들었던 2020년대 초반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소수의 딱 니즈가 있는 분들이 딱 모여가지고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시현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새 클라이언트가 두 분이 생겼다고 저번에 아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빌딩하는 일들을 좀 열심히 했었고 진짜 확실히 합이 잘 맞는 분들이랑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랜만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혼자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받거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고 네. 뭔가 고민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게 만들지 아니면 더 어떻게 일을 더 잘하게 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같은 B2B 비즈니스들 다 하고 계시니까 저도 확실히 좀 같은 고민이 좀 있는 게 클라이언트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좀 독립을 해서 어쨌든 뭐 개인 에이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CEO분들 만나고 있고 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좀 고민이 있는 것은 비즈니스를 무엇을 좀 더 내가 집중할 것인가. 아까 저희 그냥 사담 나눌 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B2C가 더 좋을지 B2B가 더 좋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이클라우스 모델 전에 소개했었어가지고 그 크리에이터 사이언스 그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거기서 따온 모델들 실험해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집중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디자인업을 계속 하면서 디자인 조이 모델을 따로 갖고 가는 게 맞을까? 약간 그런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긴 하죠. 근데 저희도 다 엔잡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두 개의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있는데 그냥 두 개를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의 일을 또 했을 때 또 다른 종류의 일에 영감이 쌓이기도 하고 컨텐츠 만들기만 하다 보면 또 그 컨텐츠가 소진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죠. 비즈니스를 또 하는 그게 제 컨텐츠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인간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집중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는 거긴 합니다. 네. 제가 왜 이 고민을 했냐면 하루에 5시간만 일하는 그 저스틴 웰시나 디자인 조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 페리스. 저도 읽었어요. 그 예전에 옛날에 읽었었는데 정말 옛날에 읽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읽게 됐는데 와닿는 내용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직장인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분이 메시지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아웃소싱, 레버리지, 막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와닿아서, 이거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다 보면 4시간씩, 5시간씩 일하면서 막 몇십억을 버는 건 좀 쉽지 않지 않나? 맞아요. 그건 좀 미국의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현지화가 필요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동소득 정도를 사업소득으로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죠. 더 하려고 했을 때 약간 선택의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덜 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커미먼트를 하고 리스크 테이킹에서 더 큰 걸 할 거냐 이건 되게 좀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음. 적게 일하고 진짜 짱짱 많이 버는 거. 그것도 가능하지 그게 않을까? 나는 한국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롤모델이 되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너무 좋은데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그냥 결국엔 우리가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맞아요. 그 보니까 영어권 유튜브에서 영어권으로 이제 시청을 하시는 구독자가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크리에이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더빙을 다 해놔요. 아시죠? 몰랐어요. 그 미스터 비스트도 한글 더빙이 있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독일은 좀 되게 많이 그쵸. 붙들었어요. 네. 그쵸. 그런 더빙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20% 이후에 그 이상의 다른 언어들을 다 커버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어도 당연히 영어로도 번역이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제 조금 더 니치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더 파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온부도 영어권 하나요? 나 혼부 솔로리너. 아니 네. 솔로리치를 네. 안 하고 나홈부라고 하겠죠. 네, 한국어 사용자로서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미래이긴 한데 그게 좀 가시화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컨텐츠와 메시지가 좀 글로벌하게 소구가 되는 어떤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소구될 만한 최고의 컨텐츠인 것 같아요. 난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좋아하면 별로 이렇게 막 또. 아 맞아. 내가 좋다고 하는 건 항상 조회수 안 나오더라. 저는 좋던데. 아니요, 저 오늘 오디언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씨님은 좀 그런 거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조신이 감각 주제를 인정. 되게 잘 예. 잡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인 조신님이시 한번 네. 오늘 주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엑셀만으로 수십억을 번다. 엑셀 비즈니스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엑셀 자체만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 스프레드시트도 얘기하고 한마디로 리스팅 비즈니스 이런 쪽도 조금 넓혀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엑셀과 스프레드시트 위주로 먼저 이제 계속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그 목차를 알려드리면 일단 왜 엑셀이 위대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 비즈니스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도 있고 잡보드 비즈니스도 있고 엑셀 소프트웨어를 작게 제작하는 방법과 템플릿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한 15분씩 정도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토론 같은 것들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서론, 왜 엑셀이 위대할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질문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데, 엑셀이 왜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일단은 뭐, 생각나시는 뭐 이런 포인트가 또 있으세요? 엑셀이라는 건요, 정말 저는 인간의 어떤 이 복잡한 이 세계를 굉장히 잘 추상화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상화해 놓고 구조화되어 있고 되게 모델링한 건데 아주 세계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모델링이 그 스프레드시트 방식의 그 셀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 세계의 거의 모든 일, 뭐 비즈니스를 통틀어서 엑셀이라는 형태로 추상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엑셀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가지고 엑셀이 위대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시연님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엑셀로도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엑셀 진짜 잘 쓰시는 분 본 적 있는데 맞아요. 거의 프로그램이죠. 진짜 거의 프로그래머더라고요. 신입이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한 몇백만 원에 판매하기도 하고 실제로 맞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사실 엑셀이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예요. V를 곱해서 함수 쓰고 다 개발이에요, 사실은.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거를. 근데 가장 대중화된 개발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엑셀이 사실은 그 인간이 가장 쉽게 표현하기 쉬웠던 하나의 그 기술적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수메르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에서도 표 같은 것들을 따로 남겨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보면은 그 고대 중국에서는 이런 표 같은 것들을 만들고 바둑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면 되니까 어쩌면 인간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라고 하는 게 정말 직관적으로 큰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엑셀이라는 게 그 표를 디지털라이즈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그 지식 노동이나 경영 관리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일터의 일하기 방식을 바꿔놨고 그 일하기 방식을
모방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고 그랬던 것 같다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가 좀 꺼내보고 싶은 화두는 뭐냐면, 엑셀은 모든 소프트웨어의 경쟁자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왜 스타트업의 가장 큰 경쟁자일까 생각해보면, 누구나 사용하고 있어서 신규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없고, 사용법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온보딩 과정조차 필요 없습니다. 뭔가 학습을 하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표현인 건 너무 직관적이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너무 잘 들어갔어요. 수십 년째 계속 개발해왔기 때문에 버그가 이제 전혀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 자체가 시작이 돼서 스타트업이 된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딱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만 딱 해결하고자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뭐 인보이스, 그러니까 청구서 같은 것은 사실 엑셀에서 그냥 템플릿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끝이에요. 이거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잖아요. 청구서에 뭐 어떤 데이터 연동하고 그냥 딱 그 계산만 딱 하면은 바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웹사이트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대단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버그도 없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쉬운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작게 많이 있는 형태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더 많이 파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명한 기사가 있는데 The Excel's Unbundl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엑셀로 시작을 했지만 엑셀로 번들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번들링은 묶음을 했다. 정보들을 묶음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잡보드 이걸 얘기할게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채용 공고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쭉 모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로 쭉 모아서 만들면은 그건 번들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묶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유용하게 팔아요. 그렇게 한 비즈니스가 되는데, 거기서 좀 더 지원하기 버튼이 있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뭐 사람들이 좀 더 알고 싶은 뭐 인터뷰 요청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넣게 되면은 엑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되는 것이죠. 더 뾰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들링에부터 벗어나서 언번들링이 된다. 한마디로 풀어나간다라는 뜻이 더 엑셀스 언번들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아티클이 있는데,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엑셀로 혹은 스프레드시트로 시작한 회사들인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어떤 리스팅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가 CRM이나 혹은 뭐 잡보드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도 다 엑셀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비즈니스가 좀 더 뾰족하게 만들다 보니 소프트웨어가 됐고, 그것이 위대한 회사들이 되었다라는 게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엑셀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얘기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조사한 엑셀 비즈니스 카테고리 4개 정도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 범용적인 도구를 가지고 고객의 니치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살짝 더하면 그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된다는 포인트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되게 영감이 될 만한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네, 주시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이 이제 총 4가지 카테고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크리에이터. 이게 가장 친숙하니까요. 이것부터 시작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인물은 벤 콜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크리에이터시고 연 2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계십니다. 일단 뉴스레터 구독자는 5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사스와 비슷한 대시보드를 만드는 굉장히 흥미로운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Troubleshoot Formulas with AI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는 이 AI 관련된 강의를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챗GPT를 엑셀과 연동해서 어떻게 하면 수식을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만들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통 강의를 알려주는 게 특징이고, 이 부분을 지금 메인 강의로 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는 너무 핫하다 보니까 엑셀을 통해서 이걸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를 보면은,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팟캐스트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안 나오실 텐데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데이터가 큼지막하게 되게 잘 정렬된 UI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비즈니스 대시보드 같은 것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구글 시트가 아니고 뭐 웬만한 데이터 대시보드 같은 화면이에요. 맞아요. 놀랍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꼭 셀 안에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 있는 그래프 같은 것을 잘 넣어서 하나의 웹사이트처럼 깔끔하게 구성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뭐 투자나 부동산, 뭐 세일즈 관리, 웹사이트 트래픽 이런 API를 내부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 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할 줄 알면 네. 비즈니스에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직장인분들이 만약에 배우면 뭔가 능력자 같은 포지셔닝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럼요. 네. 바로 전문가 소리 근데 듣는 웬만한 거죠. 엑셀 강의에서 요즘 대시보드 만드는 거 다 컨텐츠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BM 가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요 BM 첫 번째 무엇이냐? 코호트 코스 팔고 있습니다. 코호트 코스 뭐냐? 일단 라이브 세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코호트 코스를 팔고 있고 월 212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1,595달러인데 하나로 환산하면 그렇게 되고 있고 평균 40명 이상이 등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2만 원이라는 가격이 40명이 되면은 얼마죠? 8,48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엄청난 수익이죠. 5주 정도로 하고 있고 총 15번의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비공개 커뮤니티와 멘토링이 주어지면서 매주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코호트 코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하고 있진 않아요. 이분이. 왜냐면 한 5기까지 했다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코호트 저희도 공감합니다. 봐서 네. 이 라이브를 저렇게 한마디로 빡세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한마디로 코호트의 장점은 뭐냐면 매출은 확 쫙 땡길 수가 있는데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발제자가 너무 힘들다 이거에 대해서 잘 보여준 어떤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호트 안 하고 VOD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게 이제 VOD인 거죠? 예, VOD인 거죠. 이거는 VOD인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스프레드시트용 AI 플레이북, 구글 스프레드시트 에센셜 이런 초보들 대상으로 한 강의와 그리고 그 고급 대상자를 한 강의들을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0만 원이 넘는 코스가 좀 많고 이를 통해서 연 16억 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연 16억 원을 상시로 버느냐 이건 아니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통 몰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번들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던 시기가 있을 때마다 40%를 할인을 하는데 이때 연매출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라이브 웨비나도 하고 뭔가 지금까지 안 했던 이벤트 같은 걸 하면서 매출을 쫙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옛날까지는 굉장히 쌌는데 이번에 40% 할인하니까 당장 사야겠어 이런 욕구가 되게끔 하고 그 뉴스레터 구독자들한테 이제 한시적 세일합니다 하고 이제 일주일 정도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을 주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전략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그 온라인 강의 비즈니스의 정석 같은 전략들이네요. 네. 코호트와 VOD를 섞고 할인한 걸 가지고 판매할 때 웨비나로 고객하고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발행하고 정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소비자로서는 알고 있긴 했었는데 제가 공급자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은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올해 만약에 비즈니스를 이제 한다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데드라인으로 잡고 거기에 맞춘 마케팅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VOD 다 생각이 만들면 우리 한번 합시다. 그렇죠. 번들. 나홈부 번들. 나홈부 번들. 블랙 한가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블랙 한가위. 예. 한가위. 왜 수업 블랙한가요? 그 시즌 그 워딩이 웃기네요. 넘어가시죠. 네. 우리끼리만 자꾸 웃고 사람들 안 웃으면 어떡하죠? 예. 아유 분위기가 전달됩니다. 아, 그렇죠. 네, 분위기는 전달돼요. 네, 재미에 지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사람을 목객하는지도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첫째로 그 니치한 스프레드시트 뉴스레터를 주 1회 제공하고 있고 5만 구독자 가지고 있고요.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대박이다. 그러게요.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신기하죠. 어쨌든 뭐 분량 그거는 엄청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짧게 잘 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SEO나 블로그 통해서 역시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스프레드시트가 구글 제품이다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이 잘 됩니다. 결국 그게 정말 강력한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컨퍼런스 같은 것들도 하시는데 2020년 진행한 시트콘이란 시트 컨퍼런스 같은 걸 했는데 이때는 무려 거의 7,000명가량이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모객을 하느냐? 무료 코스, 전자책을 많이 뿌립니다. 이분 웹사이트에 가면 실제로 전자책 무료가 많고, 그리고 셀프 챌린지 같은 프로그램을 또 줘요. 30일간 맨날 동영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품질의 엑셀 강의 같은 것들을 30일 연속으로 계속 주고 거기서 판매를 계속 밑에 끼워 넣는 형태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외 이름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컨버트킷이라는 그 이메일 연속으로 보내는 툴 있잖아요. 그것을 30일 동안 연속으로 보내면서 계속 나한테 빠져들게 만들고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 이것을 좀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선 이런 걸 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이 스티비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고 컨버트킷도 많이 하시고 국내에서도 그런 온라인 마케팅 강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그 자동 이메일 잘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이게 사실 마케팅 설계자에서 다룬 온라인 마케팅의 정석 같은 거여가지고 네, 그냥 저희도 실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결국에는 국내에는 콘텐츠의 질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좀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채우는 거. 맞아요. 그 저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그 1034에서도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이메일을 주거든요. 예. 근데 그 자료가 굉장히 좋은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끊임없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발전했기. 많죠. 네. 그렇죠.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실행해야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스 엑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스 엑셀. 너무 유명합니다. 엑셀 크리에이터로서 이분도 지금 20억 정도를 연마다 벌고 계시고요. 정말 유명해요. 이게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일단 틱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업계에서는 100만 팔로워가 항상 넘는 정도로 꽤 영향력을 발행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본명은 켄 노튼이라는 분이고 2020년 6월부터 계정을 만들고 4일 만에 틱톡에서 10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틱톡 해봐서 자기가 원래 강의를 찍고 있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좀 재밌게 짧게 올려보자라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게 곧바로 알고리즘을 타서 10만을 기록하고 3주 후에 매일 거의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360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10만 명의 틱톡 팔로워를 확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틱톡이 팔로워 확보가 생각보다 다른 인스타그램보다 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네. 릴스를 그대로 올리고 있는데 틱톡이 더 많이 조회수도 나오고 그 팔로워도 더 빨리 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분도 그 혜택을 잘 보신 것 같고, 이분이 얘기하시기로는 그냥 인플루언서 되는 방법 몰랐고요. 그냥 동영상을 많이 올렸을 뿐이고, 뭐, 제가 10만 정도 팔로워가 됐는데도 제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감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고, 그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계속 팔로워가 늘어나고,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6개월 만에 그냥 퇴사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그냥 그 시점에 한 달 만에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으로. 한마디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빠른 매출을 달성하다 보니까 난 이제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강의 사이트 런칭이 3개월이 채 안 되어 있던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1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틱톡 개설 전에 부업으로 엑셀 강의를 개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됐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틱톡에 이렇게 교육용 컨텐츠를 올린다는 아이디어가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었지만 좀 당시에는 다 춤추고 있는데 엑셀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고요. 맞아요. 이런 것도 틱톡에서 되는구나 이런 좋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춤추면서 엑셀 알려주니까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어느 있죠. 정도 틱톡이라는 걸 고려해서 재밌는 요소도 집어넣나 보군요. 네. 그리고 뭐 비주얼도 사실 그렇게 엄청 나쁘지가 않고 막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틱토커에 대한 그런 위화감이 없게끔 처음에 접근했다 보니까 좀 잘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은 사실 엔터테이너로서의 탤런트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걸 이제 엑셀에 대한 엑셀 얘기를 했던 것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엔터테이닝한 능력이랑 그 전문 지식이랑 섞였을 때 얼마나 파워풀한 그게 나오는지도 좀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찐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이분이 어떻게 강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최대한 재밌고 창의적으로 강의를 만듭니다. 이분이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화면을 전체 그 시트를 딱 나왔는데 화면 전체를 다 가려요. 자기 얼굴과 몸으로.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구도로 일단 강의를 찍고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팍팍팍 나오고 굉장히 뭔가 한마디로 처음에 봤을 때 정신이 없다 좀 느낌으로 강의를 찍습니다. 예, 틱톡에서 보여준 어떤 자기의 위트 있는 모습과 춤사위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강의에 녹아 들어갔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느냐, 사실 이분도 사실은 아이인 것 같아요.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왜냐면요, 제가 인터뷰를 좀 깊게 봤는데 하와이에서 살면서 명상을 하루에 한 3-4시간 한대요. 그러니까 매일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뭔가 나 자신을 탐구하는 데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좀 발행하고 적고 하는 그런 습관이 돼 있다고 하고 하루 종일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던 사실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 모습과 찍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촬영 현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장비 없고요. 그냥 링 조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아이폰 딱 거치대로 해놓고 그냥 바로바로 촬영을 하고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음악이나 스티커, 춤 같은 것들은 이미 틱톡과 인스타그램 보시면 꾸미기에 잘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촬영해서 빨리 업로드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떤 편집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노력 안 들이고 이분은 빨리 하시기 때문에 또 좋은 것 같고, 뭐 굉장히 일부러 영상을 말도 빠르게 하고 컷도 엄청 빠르게 해서 내놓으면은 틱톡 알고리즘이 빠른 영상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것들도 좀 잘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넘어갈게요. 돈을 어떻게 버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버냐? 대표적으로는 이분은 웨비나를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엽니다. 프리 엑셀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딱 이 제목과 함께 포스팅을 딱 올리는데 우리 파티해요? 이렇게 올려요. 그냥 웨비나 하는데 강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유용하고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파티 하시죠, 같이. 음료 가지고 오시고 음악 틀어서 우리 같이 클럽 댄스 하고 놀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약간 샘플 영상 같은 걸 봤는데, 샘플 영상 웃긴 게 처음에 춤을 춰요. 일단 조명 화려하고 음악 딱 그 일렉트로니카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 약간 좀 더 페이드아웃 되면서 미스 엑셀입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즐거우세요? 저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여자 농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 샘플 영상 보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웨비나가 45분간 계속 진행이 되는데도 약간 백그라운드 음악은 계속 깔리고 있고, 이제 하나씩 그냥 첫 번째 스텝 하면서 막 이제 엑셀 베이직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고, 뭔가 강의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제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돋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꿀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되게 작은 부분들만 찝어서 올리는 것이죠. 굉장히 초보자를 대상으로 해요. 생각보다 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상에 더 많은 매스 타겟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게 끝나면은 자신의 강의 묶음 상품을 판매합니다. 더 배우고 싶으신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강의가 있는데 지금 사실 할인하고 있어요. 번들로 사시면 40% 할인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비나에 들어올 정도로 참여도가 한번 기여도가 높은 열정 찐 고객들은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동 구매가 쭉 일어나는데 한 웨비나당 평균 $50,000, 우리나라 하나로 6,6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약간 홈쇼핑 같기도 하고 약장사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홈쇼핑이 진짜 같은 컨셉인 거고, 뭔가 이것뿐만 아니라 홈쇼핑 비슷하게 하는 인스타그래머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홈쇼핑에서 갖고 온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알고로는 오늘 과일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매일매일 라이브를 인스타에서 하셔서 연 200억을 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보면은 요리 같은 걸 하고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잘라서 먹고 판매자하고 같이 해서 맛있어 이런 걸 하세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아직은 안 오고 있는데 조만간 쫙 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전에 그 코비드 시대, 그 코로나 시절에 네. 예전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비나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몰입도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네. 되게 많이 진행이 됐었고, 네네네. 그때 딱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처음엔 들어오면 진짜 클럽처럼 파티, DJ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막 음악을 엄청 신나게 틀고, 전부 다 맥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토니 로빈슨이라는 그 자기개발 동기부여 강사님 맞아요. 있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만듭니다. 멋지다. 네, 그래서 진짜. 다 동작을 같이 하자고 오, 카메라 맞아요. 켜고. 맞아요. 그분 강의 봤는데 숨 같이 쉬시죠. 막 이렇게 내뱉고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그 큰 쇼에 나와가지고 다 나와서 그거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나 맞아요. 자신감 있어요라고 외치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런 거 하는 걸 봤는데 야 그런 식으로 웨비나를 해야 되는구나. 그건 우리 못할 것 같아. 우리는 김창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하는 분도 있구나. 상상하라고 네. 이제 사람들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 상상하라고. 네. 숨쉬는 상상해 보세요. 오케이. 근데 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도 한번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사실 좋을 것 우리는 같아요. 사람들한테 자신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그런 폼이라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는 우리만의 스타일대로 좀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렇죠. 요소를 넣어서 게임 같은 걸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좀 늘어나면 라이브 방송 때 한번 그렇게 해보죠. 좋습니다. 우리 최고의 엔터테이너 김조씨님의 그 재밌는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병준님의 그런 약간 네. 구걸쇼 같은 것도 네, 차력쇼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구매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첫째로는 코스를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이게 지금 메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소개드리는 거고 그냥 한마디로 되게 쉬운 그 코스 같은 것을 처음에는 베이직 코스, 어드밴스드 코스, 그리고 뭐 대시보드 만드는 방법, 미니 코스 이렇게 끼워 팔기 하는 형태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가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리드 마그넷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리드 마그넷은 한마디로 미끼 상품을 무료로 뿌려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받고 그들에게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분기별로 한 개씩 엑셀 표 치트시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메일을 수집을 하더라고요. 한마디 뭐냐면 탑 31 함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엑셀에 있는 많은 함수 요소들을 저런 식으로 표 같은 형태를 쭉 넣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쉬운 엑셀 단축키 같은 것을 쉽게 한 30개 정도로 나열을 해가지고 그것을 PDF 형태로 만들어 놓고 벽에 붙여 놓을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배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걸 실제로 엑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단축키 어딨더라 하는 필요가 없이 그냥 벽에 붙여 놓으면은 곧바로 그냥 참고해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 이제 우측 하단에 자기 얼굴이 꼭 있습니다. Check out my favorite text function to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믹스 엑셀을 계속 떠오르게 함으로써 강의를 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이걸 받은 사람들은 다 이메일을 실제로 기입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배포는 일단 공짜 PDF 약속대로 그걸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메일은 고객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PDF 받으셨는데 이거 함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용성 있게 활용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겪었고 제가 이걸 해결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라는 쪽으로 두 번째 이메일을 보내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메일은 할인 쿠폰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있는데 사실은 나 이런 상품을 준비했지만 당신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했어 라고 이렇게 할인 쿠폰 같은 것들과 함께 제공하다 보니까 세일즈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괜찮다. 저도 네. 이거 정도는 충분히 자동 이메일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세일즈도 정말 잘하고 재밌어요.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 20시간만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상 4시간 하고 5시간, 4시간 일한다고.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널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퍼널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이나 뭐 자기 소셜미디어에 주기적으로 꿀팁, 엑셀 영상을 올려서 오디언스를 계속 모아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거고 리드 마그넷, 그러니까 무료 엑셀 자료 같은 걸 뿌려서
그 찐 고객이 될 만한 대상들에게 이메일을 수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즈 메일 4개 이걸 보내고 VOD 강의라든가 무료 웨비나 같은 것들을 상시로 그 링크라든가 아니면 나의 틱톡 계정, 인스타그램 그 프로필에 있는 링크 같은 걸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계속 판매를 하는 그런 퍼널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마트에서 CC 코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제가 마트 갈 때는 CC 코너를 가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사기 전에 먹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냄새가 이제 솔솔 풍기니까 맞아요. 이제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께서 한 입 드셔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면 배도 고프니까 먹어보는데 안 사기가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뭔가 이메일이나 꿀팁 같은 것들을 이미 받아버리면 네. 되게 좋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선물을 줬고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호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줬으면 다시 돌려주는 게, 받았으면 다시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 것을 잘 이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온부 구독자님이라면 거의 모든 그 강의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어떤 공통점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방금 조씨님이 30초 정도 말해주셨던 게 마케팅 설계자 책 내용 전체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거다. 다들 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좀 많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금방 성과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는 마무리가 됐고 그럼 네. 또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잡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잡보드는 무엇이냐? 구인구직 게시판인 것이죠. 근데 이걸 실제로 완전 순수한 스프레드시트로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이분은 크리스 메인이라는 분이 애니메이션 업계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이거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순수한 어떤 개발 없이 스프레드시트만으로만 저렇게 개발을 한 형태로 보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애니메이션 VFX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어떤 개발도 거치지 않은 형태인데 4,000개가 넘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리고 잡보드뿐만 아니라 어떤 뭐 관련된 스튜디오 리스트들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제공하고 계시는 분은 일단 이분입니다. 크리스 메인이고 그 화면에서는 얼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2시간을 투자하면서 잡보드를 매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하면서. 대부분 소스는 어디냐?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에서 그냥 갖고 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한마디로 좀 좋은 일자리 같은 것만 큐레이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한번 더 필터링을 거친 품질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한동안 개인적으로는 구인 공고만 수집을 하고 있다가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를 그냥 오픈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스스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명성이 좋아졌고 실제로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가보니까 실시간으로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 계속 접속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동시 접속자가 저렇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트래픽이 역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혹은 도네이션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 탭에 가다 보면 그 도네이션 탭이 아예 있는데 이 도네이션만으로도 꽤 수익이 난다고 해요. 이미 트래픽이라는 게 한마디로 동시 접속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도네이션, 광고 이런 수익으로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서 현재는 이분이 프리랜서로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캐시카우로서 잘 갖고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냥 하나의 웹 서비스인데 그냥 스프레드시트로만 동작하고 있네요. 여기 맞아요. 그 잡을 제출하는 데도 있고 뭐 댓글 다는 데도 있고 뭐 이런데 그냥 이 모든 게 별도 웹사이트가 아니고 그냥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진 게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잡보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굳이 웹사이트 이런 거 사실 웹사이트도 너무 만들기 쉽긴 하죠. 잡보드 같은 네. 형태는. 이 정도 만들었으면 그냥 노코드로 하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예, 아무튼 이 사람의 어떤 그 고집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옛날에 블라인드 있을 때 그 미국의 기업들이 대규모 레이오프 될 때 레이오프 되는 그 인플로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잡보드를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직접 만드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웠고 이게 코비드가 얼마큼 오래 갈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만 만들어서 공유했는데도 그게 우리 서비스로 들어오는 되게 일종의 트래픽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유저들이 되게 좋아하는 요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8년 동안 우직하게 스프레드시트를 굳이 웹 서비스로 안 만드는 뭐 이것도 방법이지만 굉장히 라이트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그런 거 보이는 게 있는 거는, 반대 입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웹사이트처럼 뭔가 잘 꾸려진 게 아니라 조금 러프하고 조금 뭔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오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사람들이 약간 돈 냄새 나면 좀 배관시해서 보거든요. 정말 돈 냄새가 안 나요. 이 사람 완전 참 진짜 선한 의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랬던 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노션으로 무료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그게 왜 그렇게 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웹사이트에 올리면 SEO에도 걸리고 훨씬 더 뭔가 이득이 많을 것 같은데, 노션에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했는데, 약간 PDF에 조금 더 뭔가 공유 가능한 버전이라는 느낌이 있고, 조금 더 개인 그런 공간 같은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느낌도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돈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느낌도 주면서 좋은 자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이제 고객들한테는 편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유니크하네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또 다른 잡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잡보드 두 번째는 테클라라는 잡보드인데, 이건 뭐냐면 남미에 있는 개발자나 혹은 IT 인재들을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으로 중개해주는 잡보드 비즈니스예요. 이게 지금 웹사이트를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처음엔 스프레드시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재들을 미국에 중개함으로써 수수료를 발생하고 있고 월 1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직원은 12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봤을 때 이게 12명인데 월 1억의 매출이라면 사업성이 이게 괜찮은가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라틴 아메리카 임금으로 따지다 보면 월 1억이라는 숫자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괜찮은 형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평균 그 최저임금이 대충 2,500 정도가 수준이라고 썼을 때, 그 남미나 또 페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분의 1로 컷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꽤 괜찮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상당히 고급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9,000명 정도를 따로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에 다 등록을 시켜주고, 그렇게 구하는 구직자나 이제 일을 구하는 사람, 구인자 이런 분들도 다 좀 잘 중개를 해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소는 뭐냐면, 차별화 요소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주요 채용 정보에서 이렇게 사람 얼굴도 보여주고 이 형태도 잡의 리스팅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직접 채용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 형태로도 얼마든지 구독제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잡보드 비즈니스가 꼭 무조건 채용으로만 연결이 되고 있는데, 프리랜서랑 혼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독제로 한번 그냥 임시로 핏을 맞춰보세요 라고 한다던가 이런 옵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력 파견도 좀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아무래도 소싱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자본으로 창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돈 그냥 1,5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테클라를 시작을 했고 엑셀 잡보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장은 제가 알기로는 폭발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니즈가 있고 시장에 수요는 있지만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태운다든가 자본이 있어서 좀 페이드 마케팅을 많이 한다든가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성장을 추구해서 매년 20%에서 최대 40% 정도씩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월 1억까지가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초기에는 사실 이분들도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구글 폼과 이메일을 통해서 그냥 콜드 메일 딱 다 보내고 인력 수집하고, 그리고 잡 리스팅도 딱 콜드 메일 보내서 다 수집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스프레드시트를 기본적으로 딱 리스팅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메일을 받게 되면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채용 공고를 발송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프로세스로 다 그냥
한마디로 손 더럽히고 다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동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우리가 초기에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막 시작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되게 전형적이고 되게 아름다운 스타트업의 초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스프레드시트 네. 시작해서 매뉴얼하게 하다가 자동화하면서 웹사이트로 가는 요 스토리.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창업자들이 그럴싸한 제품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업 운영은 스프레드시트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신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서비스로 가는 게 되게 리스크도 적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식이라는 걸 잘 보여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한마디로 저기서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인증 메일 같은 거를 받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인 거예요. 이미 병주님은 잘 아시겠죠? 네, 그죠? 채용 사업이 그렇게 돌아가죠. 네, 저희 네. 뒤쪽에 토론 때도 한번 더 소개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블라인드 관련된 얘기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냐면 스프레드시트 플러그인.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가 구글 제품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좀 뭐랄까 선을 하나 더 연결한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확장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어떤 추가적인 확장 프로그램. 기능을 제공하는 확장 프로그램. 맞습니다. 엄청난 생태계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생태계이고 구글 크롬 플러그인 생태계도 사실 어마무시하고 엑셀 플러그인, 스프레드시트 플러그인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갖고 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순수하게 또 스프레드시트인데 더 니치하게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고릴라 ROI라는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한국인 전재님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이 전재라고 돼 있어가지고 재준으로 읽어야 되는지 전재인지 아직 헷갈리는데, 일단은 이분이 그냥 콜미 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라고만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분은 교포가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출생을 했고 미국에 건너가서 사시는 분이에요. 와, 진짜요? 네. 당연히 교포일 줄 알았는데. 네. 대박. 근데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콜드메일을 보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인 분들은 꼭 메일을 보내는 타입입니다. 저 마켓 이거 제가 메일 쓰고 싶은데 혹시 이야기 말씀 같이 나눠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되게 배려 깊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좋았고요. 어쨌든 이건 뭐냐면 고릴라 ROI는 아마존 셀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플러그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셀러들이 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리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올리고 재고 관리해야 되고 막 삭제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관리 제품 것들이 필요하고, 뭐가 많이 팔렸고 뭐가 안 팔렸고 이런 리포트도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었어요. 아마존이 API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런 것을 셀러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 기능들을 스프레드시트로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굉장히 니치한 형태인데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아마존에서의 판매 데이터를 API로 가져와서 스프레드시트에다 뿌려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추가로 아마존의 제품 같은 거 올려야 되잖아요. 상품 같은 것들. 그것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와, 내 거에서 포스트 시키는 것도 되는 거군요. 네, 쩔었다. 네. 진짜.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님인데 화면에서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호주에서 자랐으며 미국 댈러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일곱 자리 수 셀러가 만든 도구, 데이터 기반 셀러를 위한 도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자리 수라는 것은 뭐냐면 1억을 넘게 판매하고 있는 셀러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입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도 어떠한 투자를 받지 않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부트스트랩 비즈니스라고 하고 있죠. 네, 첫 번째 비즈니스도 스프레드시트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했냐면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일단 주식 관련된 내용들을 스프레드시트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판단하고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이것도 굉장히 니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분석 툴인데 이것도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었을 때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치 평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현재까지 얼마나 멀티플이 괜찮았고 이런 백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주식 가격은 어떠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아요. 그것도 보통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유료로 구매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사실 8년 동안 했는데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이탈이 높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주식이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진다던가 뭔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꾸 나가니까 그 매출 변동이 심했던 거죠.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그 고릴라 ROI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B2B 비즈니스가 더 좋구나 라는 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자도 없고 이탈도 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아마존 리스팅을 해준다는 게 우리 같은 사업적인 마인드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초기에 아무런 뭔가 사업 감각이 조금 없다던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랬을 때 너무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렇지만 이분이 염두에 뒀던 건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오래 했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했던 말들 예를 들어 소홀하고 지루하면서 언섹시한 비즈니스가 꿈의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마음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고릴라 ROI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좋네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를 별도의 그 대시보드 웹 서비스로 만들 수도 있는데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었다. 이게 접근성도 확실히 낮춰주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 작은 스몰 브랜드 셀러들에게 적합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런 제가 디자인을 했다 보니까 저는 처음 접근할 때 무조건 예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기획도 그렇게 하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그렇게까지 유효하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였던 경우가 저는 몇 번 있었는데 네. 스프레드시트로 했어도 됐겠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엄청 예쁠 필요는 없는 건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사실 스프레드시트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격자 있잖아요. 그 셀들을 보면 뭘 해야 될지가 좀 막막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노션은 좀 편하긴 해요. 그게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예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도 노션은 있고.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그래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여기 고릴라 ROI에서도 뭐 일맥상통한 얘기고 시연이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초기 창업자 입장에서 그 초기 MVP를 만들 때 저는 노코드 강의를 하지만 노코드보다 더 마이크로하게 더 쉽게 이 스프레드시트로 그 서비스를 만들고 그냥 오픈 채팅방으로 고객 접점을 운영하고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의 MVP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 운영을 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고 사업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셀러 데이터 API 오픈하고 나니까 곧바로 시장을 뛰어들고 프로토타입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이게 프로토타입이죠. 그냥. 그쵸. 그러니까 개발자 디자이너 필요 없이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API 여기서 데이터 연동하면 되겠네. 그리고 내가 그냥 꾸며서 내놓으면 되겠네. 너무 빨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또 앱스 스크립트가 있어가지고 그 앱스 스크립트만 짤 수 있으면 심지어 요즘 챗GPT가 짜줘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은 스크립트도 다 챗GPT한테 시킨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겠다. 그러면 정말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자동화까지 프로토타입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예. 지금 진짜 시대 좋아졌네요. 예, 진짜. 플러그인으로 만들 필요조차도 없어요. 더 쉽게 한다고 하면.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예, 생각해볼게요. 아주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대답이 빠르게 나왔는데 안 나이가 하겠다. 바빠가지고 지금. 거절하는 예. 의사를 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좋아요. 예. 그럼 제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API 연동하고 리스팅을 잘 해주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되게 싸게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뭐 레코드를 직접 자기가 룸으로 찍어가지고 저렇게 좀 이제 튜토리얼 영상 같은 것들도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많이 모았던 건 아닌데 이제 이분이 쓴 마케팅 전략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무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고객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릴라 ROI라는 서비스 자체는 처음엔 무료로 열어놓고 아마존 리스팅을 하시는 셀러들이 하시는 그 업무가 이제 아무래도 제품을 리스팅을 많이 하고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3개까지만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거 편리한데 계속 써야 되는데 결제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잘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템플릿을 별도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아마존 데이터 API를 연동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셀러 입장에서 뭐가 많이 판매됐고 뭐가 판매 안 됐고 정도의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템플릿 자체는 무료로 배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가장 공을 들여서 정말 가치 있게 느껴주게끔 만들어줬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애드온을 통해서 이메일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메일을 수동으로 다 수집을 하잖아요. 뭐 어떤 폼 툴 통해서. 근데 이분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구글에서 구글 플러그인이다 보니까 그냥 랜딩 페이지 수집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이걸 설치만 하면 이메일이 자동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뉴스레터나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롬 스토어에는 그 고릴라 ROI라고 치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분은 그냥 아마존 셀러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등록을 했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존이라는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곧바로 크롬 스토어에서 노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가격이 6.95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699달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또 구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스 형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렇게 헤비셀러들만 대상으로 해서 고객 단가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 형태인 거고 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699달러가 월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사실상 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저거를 진짜 지불해 줄 수 있는 상위 2%의 고객에게만 정말 집중해서 매출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너무 좋네요.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의 정석인 것 같아요. 무료를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점점 가치를 높여가고 그 사람들의 객단가를 높여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되게 벤치마킹한 과거의 사례들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객단가를 높인 게 진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서 발췌한 내용 하나가 있는 게 팀 페리스도 처음에는 내 그 일을 잘라내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프레임워크가 DEAL에서 딜이라는 프레임워크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써 내려가고 있는데 엘리미네이트라는 두 번째 파트가 있는 게 뭐냐면 고객들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셀러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위 2% 고객만 나한테 계속 돈을 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높은 객단가를 받고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은 완전히 줄어들고 나의 가격은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배웠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전략을 취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B2B 클라이언트 비즈니스는 상위 2%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어 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려면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그쵸. 갖는 게 일단 먼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뭐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서지 않으면 그런 의사결정을 사실 하기 맞아요. 어렵죠. 너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게 단기간에 돈을 빨리 빨아먹고 나가겠다 이게 아니고 그걸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로 보고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되는 니치에 집중했을 때 객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되게 니치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진입을 못하고 사실 어느 정도 경쟁 우위가 확보돼 있으면은 굉장히 막 무리해서 많이 일할 필요도 없고 막 썸네일 어그로 같은 것도 막 억지로 끌 필요 없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니치, 더 소수의 고객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우리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배웠습니다. 네, 그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 니치가 어딘지를 발견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처음부터 니치부터 시작하면은 맛가기 딱 좋죠. 그렇죠. 예. 힘들어요. 맞아요. 피벗을 계속하고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약간 좋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분이 그 질문 받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좀 적게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게리 바이너척 유튜버죠. 네, 맞아요. 굉장히 큰 유튜버. 네, 큰 유튜버고 마케팅으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맞아요. 그분한테 자주 듣는 질문이 뭐 그런 거예요. 이거 일 안 하고 패시브 인컴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건데 네. 그 사람 되게 사려 깊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서 제가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 그거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애초부터 패시브 인컴을 노리고 대충 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 말을 꼭 붙이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저희도 B2B 일을 하잖아요. 에이전시 일을 하면은 진짜 맹점이 있는 게 B2B 비즈니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다 보니까 업계 소문이 빨라요. 디자인 에이전시도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이렇게 만약 이 사람 일을 대충 한다라는 쪽으로 까게 되면은 이제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진짜 잘해줘야 돼요. 한번 할 때 CEO의 인상이 깊게 남게끔 만들어주고 초기에 그렇게 하는. 그 니치의 그 양날의 검이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성공 모델에서가 어느 정도 일관적인 패턴이 한 7화 정도 오니까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서는 절대로 뭔가 내 신뢰성을 깎아먹거나 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지만 그런 뻔한 결론으로 저는 좀 귀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비즈니스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즈니스는 뭐냐? 엑셀 템플릿을 판매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파일을 올려놓고 그냥 상품처럼 리스팅해서 판매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젝션 허브, 두 번째는 저희 여러분 혹시나 아실지 모르는 넬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션 허브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의 회계 직원들을 위해서 템플릿을 많이 판매하는 곳인데 산업별로 100종 이상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재무, 아니면 어떤 스타트업, 모든 업종을 다 커버하고 있는 형태인 거고, 그 CPA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CPA는 뭐냐? 회계 전문가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드신 템플릿이기 때문에 인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템플릿을 판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창업자 이름은 아담 훅세마라는 분인데 그냥 웹 기반 소프트웨어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굳이 엑셀 판매로 하지 않고 사스로 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에 들어와서 회계하시는 분들을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다 모아서 그냥 판매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엑셀에 비해서 너무 자기들 소프트웨어가 조악하고 뭔가 고객 문의도 너무 많고 엑셀엔 이 기능은 없는데 왜 이 기능은 여긴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무조건이죠. 네. 네, 엑셀 파일이 그에 비해 너무 에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객들이 나가니까 제발 오세요 라고 해서 B2B로 그냥 판매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샘플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구독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판매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중소기업을 다 커버하는 유료 템플릿을 판매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맹점은 뭐냐? 역시 그거죠. 카피죠, 카피. 예. 그게 방지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100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 업종의 그 롱테일에 맞춰서 최적화해놨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카피해야 되는 게 좀 그래도 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스 타겟이면은 하나 뚫리면 다 안 되는데 그렇죠. 워낙 다양한 걸 깔아두니까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엑셀 템플릿만으로 연 6억을 판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꿈의 비즈니스인데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제일 잘 나왔을 때이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판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 못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만든다고 너무 고통받기보다 엑셀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 계속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버그가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버그가 왜 발생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제 소통을 할 때마다 버그가 당연히 있죠. 네. 근데 다른 개발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도 큰 서비스였거든요. 개발자들은 버그는 항상 있고 그렇죠. 언제나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러면 왜 개발을 해야 될까는 첫 번째 회의감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해하죠. 왜냐하면 정말 너무너무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맞아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엑셀은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너무너무 진짜 완벽한 제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단지 너무 B2C스러운 제품이 안 나온다. 이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넬나라는 브랜드입니다. 넬나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넬나는 그 브랜드 경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스프레드시트 템플릿을 판매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분들 사실 대부분 다 노션 템플릿 판매하시거든요, 현재는. 근데 그 가계부나 계산기 등이 좀 넬나만의 독특한 색이 입혀져서 판매되고 있어서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냐면은 원래는 디지털 파일 마켓플레이스를 만드셨는데 그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힘들다 보니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 샵으로 좀 거듭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이것도 네. 플랫폼으로 하면은 퀄리티 컨트롤 안 되니까 그냥 네. 차라리 내가 만들어서 적지만 내 것만 판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맞아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플랫폼 사업이 되게 겉으로 보기 쉬워 보이잖아요. 네, 왜냐면 너무 훨씬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을 누군가 맞아요. 공급을 꾸준히 해줄 거라는 나는 그런 기대 판만 깔면 때문에. 돼.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오고. 맞아요. 강의 비즈니스, 강의 플랫폼들도 강사들 그 퀄리티 컨트롤이나 리텐션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회사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플랫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투자 받아야 돼. 투자 왜 안 받으려고 해? 플랫폼을 해.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브랜드로 가자는 결정을 했는데 이제 7,000개의 상품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 내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결정을 하면서 매출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포기하면서 제품 수가 주니까 오리지널 제품밖에 안 남았는데 매출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야.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제품이나 이런 걸 원하지가 않았다는 거고 제품이 하나에 있는 스토리, 퀄리티 이런 것을 더 원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던 건 뭐냐면 이 창업자이신 리지님이 공동 창업자 중에 3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많다던가 이렇지는 않은데 비디오나 이런 제품, 그러니까 비디오는 진짜 많이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많이 올리셨는데 여기에 있는 팬덤이 있으시던 것 같고 그 컨텐츠와 상품들이 잘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적은 구독자로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스토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와, 리즈님 스토리 너무 멋있는데요. 리즈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한번 초대 꼭 하고 싶습니다. 초대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아, 네. 넬나라는 브랜드 자체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너무 네, 잘 네. 만들어서. 아, 네. 네네, 진짜 저희 얘기 듣고 인터뷰 싶습니다. 하시죠. 인터뷰. 저희가 콜드 메일로라도 연락드리고 싶은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이 네. 플랫폼에서 브랜드로 전환한 이 의사결정 사실 지나고 나면은 자명한 의사결정처럼 보이지만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너무나 요즘 시대에 맞는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형태였던 것 같고, 좀 더 팬덤 비즈니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고, 제품 자체를 딱 보면은 괜찮아요. 스프레드 시트인데, 진짜 잘 만드신다. 네, 그러니까 예뻐. 디자인을 잘 하셨어요, 일단. 그 디지털 버젯 플래너,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그 잘 고릴라 그렸어요. ROI랑 너무 비교되는데? 그쵸. 아니, 오케이. 이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향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스프레드 시트당 24,500원씩 판매하고 계시고 꽤 괜찮은 매출이 나오고 계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 주요 기능이 좋은 게 월별 리포트 같은 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뭔가 지출이라든 걸 쓰게 되면은 따로 저장이 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작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출 카테고리를 정하고 분류한다 그런 형태로 보고 있고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한 지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보다는 흐름. 내가 어디에 많이 썼고 어디에 덜 써야 되고 더 많이 써야 되는가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집중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서도 나오는 게 대충 어디에 많이 썼고 어디에 덜 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좀 보여주는데 많이 집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고 코너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거를 남성분들이 많이 사실진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기록이라든가 무드 트래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여성분들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건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만큼 나는 돈을 썼고 난 앞으로 어떻게 더 저축을 해야 될까라는 코너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 이것도 아이패드에서 좀 많이 팔리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넬나님 약간 그 프로젝션 허브를 좀 벤치마킹해서 넬나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약간 B2B용 대시보드 몇 개만 더 추가하셔도 되게 또 넬나 잘 되지 않을까. 넬나는 너무 대단한 아니, 회사인 것 제가 같아요. 뭐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게 이게 가계부도 좋지만 약간 B2B형 대시보드를 만들어도 될 정도의 너무나 훌륭한 완성도가 보이셔가지고 네. B2B로도 한번 저도 써보고 싶어서 한번 사심으로 부탁드려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콜라보 하시죠. 예.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아이디어를 좀 보시죠. 드릴게요. 네. 이제 결론을 네. 내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첫째는 엑셀. 여러분 오늘 보셨다시피 아주 빠른 MVP 검증 툴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 디자이너 필요 없이 빨리 만들 수 있고 잡보드나 리스팅 이런 거 빨리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검증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스프레드시트가 제가 봤을 땐 기회의 영역이에요. 국내에는 엑셀 크리에이터, 대형 크리에이터, 오빠도 엑셀이나 박성희님, 소피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스프레드시트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회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니치한 비즈니스를 해보자. 고릴라 ROI라든가 아니면 어제 위에서 봤었던 많은 그 잡보드 리스팅 같은 것들도 니치한 타겟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훌륭한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네. 사례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토론 주제는 이제 엑셀로 검증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나누어보고 싶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엑셀로 정말로 MVP를 검증할 수 있는지 거기에 가능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 간단하게 나눠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아요. 사실 저는 이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위에서도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제가 그 블라인드라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회사에서 채용 신사업 담당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딱 이렇게 엑셀 정확하게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사업 검증을 했거든요. 그 남미의 그 인재를 연결해주는 테클라랑 완전 정확하게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블라인드에서 현재 다른 회사에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이제킹 해오는 그런 인재풀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직 전형 중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업에 연결하는 헤드헌팅 비즈니스로 처음 시작했는데 저도 개발을 할 수 없는데 이걸 빨리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였던 거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그냥 스프레드시트로만 정리를 해서 각 고객별로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그룹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만 각각 빼가지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한 100명의 기업 고객 클라이언트별로 시트를 100개를 만들어서 링크를 뿌리고 번호를 지정해가지고 원하는 사람 선택해주면 우리가 연락해가지고 연결해주겠다. 그냥 그 시트를 정리한 것까지만 그 시트 기반으로 한 거고 나머지는 다 매뉴얼하게 인재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고 연결도 다 수동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았을 때 훨씬 더 기업 고객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채용까지 연결된다는 걸 검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형태의 MVP 개발을 스프레드시트만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배웠고 사실 그 다음에 저는 노코드로까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 했지만 가장 코어한 아이디어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검증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현 시점에서 블라인드에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블라인드 하이어라고 하는 채용 서비스가 채용 플랫폼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코드를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는데 그걸 개발하는 것보다는 노코드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노코드로 함으로써 고객 관점에서의 그 기능, 고객들이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빠르게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한다는 관점에서 구글 시트만으로도 충분히 MVP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조신이 아는 사례가 또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또 네. 그것도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저는 시작이라는 회사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 디자이너 잡푸드 비즈니스예요. 시작 화면에 들어가 보면 아실 텐데 거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디자이너 잡 공고 리스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디자이너 잡 공고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은 다른 회사에서 없었던 정보는 연봉 정보이거든요. 근데 연봉 정보가 스프레드시트로 옆에 쭈루룩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공개했을까? 글쎄요, 그거를 공개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저희 블라인다이어도 결국 어느 회사에 현재 이직 전형 중이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핵심 가치였고 네. 말씀하신 시작도 연봉 정보 딴 데 잡포스트에 없는 연봉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그게 차별화 가치잖아요. 네. 사실 그 맞아요. 가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럴싸한 웹사이트 사실 필요 없죠. 그냥 그 맞아요. 정보만 잘 정리해주면 되니까 엑셀로도 맞아요. 충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화면인데 뒤에 보시면 그 연봉 4천에서 5,900만 원 이렇게 적게끔 리스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효한 시장 소구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걸로만 했을 땐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교육 비즈니스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어쨌든 시트였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시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것도 비즈니스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저것을 개발자 쪽으로 더 이어 나간다던가 데이터 엔지니어나 이쪽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확실히 더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죠. 그쵸. 트래픽만 모인다면. 네. MVP 단계에서는 충분하다 정도였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본 거는 노션 데이팅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요즘은 네.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자기가 데이팅 추천을 받고 싶으면은 그 노션에다가 폼으로 자기 정보랑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은 그 리스트에 그냥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하루에 2명씩인가를 정오에 추천해주는 서비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팅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데이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도 그냥 그 사람과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사실 핵심이지 여러 가지 다른 게 부수적인 것 같아서 그 핵심만을 검증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노션 데이터베이스 기능만으로 구현했던 사례여가지고 굉장히
좀 초기 창업가들이 벤치마킹 할 만한 그 롤모델이 또 하나 될 것 같아서 노션 데이팅이라는 서비스도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뒤에 화면에 띄워놓긴 했는데 뭐 노션 이력서 소개팅 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노션만으로 구현을 한 형태가 굉장히 재밌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비즈니스 검증이라는 것에 조금 더 국한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걸 노션으로 만드는 것은 요즘엔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오히려 진짜 저는 그냥 디자이너의 역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프레이머나 예쁘게 만드는 것들이 더 쉬워서 그냥 하는 건데 노션으로 만들어진 페이지가 오히려 매력적인 경우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편하고 뭔가 이 사람이 그냥 개인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검증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그냥 예쁘게 만들지 않고 노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결국 니치한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존에 제공되지 않는 편의를 제공해서 가치를 제공해서 그 니치를 발견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런 스몰 비즈니스 1인 기업의 사업 전략을 생각했을 때 그냥 요 엑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리드 마그네 이런 거 강조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엑셀 같은 거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쭉 정리해가지고 그거 그냥 익스포트해서 나눠줘도 되게 충분한 되게 리드 마그넷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가볍게 시도해 보시는 게 오늘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쫄지 말고 곧바로 시작하자. 그냥 빨리빨리 잘 해보자.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시대니까 저희가 같이 창업하면서 배우는 그런 네, 그래서 기회가 그래서 강의 나오나요? 예, 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근데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글 스크립트로 대시보드 만드는 영상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네.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접근성이 높은 게 그 구글 시트랑 엑셀인데 그것도 노코드에 쉼치하다 보니까 너무 또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교훈이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백 투 더 베이직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구글 시트를 가지고 뭔가 생산성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에 에어테이블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엑셀의 장점을 차용한 에어테이블이라는 툴도 원래 제가 뒤쪽에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정리해 놨었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전 특히 좋았던 것은 실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듯한 내용이어서 훨씬 더 저에게 더 좋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용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요. 저희 이만큼까지 들으신 분이 드무실 텐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만큼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구독자이실 겁니다. 안 하신 분들도 한 50%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곧 1000명이 될 텐데, 그 1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더 다른 콘텐츠도 더 만나 뵙고 싶고,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하기 문화를 선도하는 나 혼자 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